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여러분들과 20분 동안 한 종목으로 확실하게 또 채워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월요일 또 다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모처럼 시장이 조금 반등으로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기분이 좀 좋은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을 먼저 한번 빨리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황 코스피가 1981포인트로 반등에 조금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1.4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조금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1,301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지만 기관이 5억 원 정도의 매수세. 기관이 조금 많이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조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았지만 기관의 특징상 좀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욕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 이 지수를 조금 끌어올린 것은 기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687.2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2% 정도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본다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이번엔 조금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117억 원 정도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도 157억 원 정도의 매도세지만 외국인이 382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가장 많은 이슈로 테마로 떠올랐던 게 아마 철도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호전적인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전력,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정도가 아무래도 현대그룹에서는 조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많이 이렇게 사들인 것 같은 모습인데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0.3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2.5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참고하시고, 네이버는 0.44% 정도 약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생명도 모두 2%대의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신한지주와 기아차, 그리고 포스코와 LG화학, 그리고 KTNG까지 모두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LG화학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포스코 전부 다 제철 쪽에 있는 철강업, 그리고 유가 관련업, 화학업종들이 전부 다 바닥에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면 제일 크게 올라올 것이 바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와 LG화학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을 살펴보면 셀트리온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거의 10만 원대 부근에서 이제 조금 회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1.5%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도 3.18% 정도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서도 0.46% 정도 상승, 그리고 CJENM이 1.84%, 메디톡스가 1.6% 정도 상승을 하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면 바이로메드가 1.05, 그리고 로엔도 0.68%, 코미팜이 보합권 움직임, 컴투스가 1.25%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종목들,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간다면 진짜 지수들은 정말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쫄병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하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머티리얼즈도 0.41% 상승하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1.5% 정도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케어젠과 CJ 오쇼핑, 이오테크닉스는 약 0.5%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약 1%대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 이제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곧 브렉시트 발표일입니다. D3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발표가 된다면은 이미 이제 악재가 반영될 만큼 됐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맞춰보았고요.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AS 시간을 조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었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화면을 보시면 부방, 그리고 CJ 시푸드, 그리고 레드로버, 토비스 이렇게 4종목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비스 이외에는 손절가에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앞으로 전략을 여러분들께 한번 세워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레드로버입니다. 레드로버는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날 장 마감 이슈로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로 인해서 약 15% 정도 하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하락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VR 관련 테마로 VR 상하이 상륙 작전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VR로 이제 테마파크를 조성했는데요. 거기서 1조 시장에 제일 먼저 나간 우리 국내 기업이고요. 그리고 스파크 VR 존이 100억 규모의 굉장히 좋은 기술 투자를 유치하면서 세가에서도 구매 문의가 오고요.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다운된 것은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그림으로 조금 본다면요. 주봉상으로 조금 본다면은 박스권 하단부에 적절하게 위치하고 있고 박스권 하단부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점은 이 유상증자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악재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기업 가치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살펴본다면은 저가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프로그램 특성상 손절가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손절가에 터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수익들 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VR 테마 관련주다라고 생각한다면 VR 선두주자인 레드로버는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것을 조금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부방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방송에서 말하고 난 이후로 한 번 정도 반등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방의 특징으로는 제가 분명히 부산 방직과의 합병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쿠첸이라는 자회사 매출 성장의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방이 왜 이렇게 빠지냐 하면 지수도 빠지고 있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고 부산방직과의 합병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진행을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주주들 사이에서 할래, 말래 하고 지금 찬반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굉장히 사서 물량을 모아놓고 이 종목 주식을 상당히 많이 사놨습니다. 지금 삼겹살 가격이 상당히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겹살 폭등했는데 그 삼겹살 누군가가 다 사들였겠죠. 많이 먹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싶어서 사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방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물량을 사놨는데 지금 그 물량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없는데 이슈가 나타났을 때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게 된다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방도 강력하게 홀딩하라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지만 일단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가격 4,800원 선은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4,800원 선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담아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CJ 시푸드입니다. CJ 시푸드가 마찬가지로 지수가 밀려버리면서 어떤 큰 반향을 못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목인데요. 하지만 지금 최근 이틀 동안의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바닥권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그러면 이 바닥권 자리는 어느 자리냐라고 본다면은 지금까지 박스권에 갇혀있던 최하단부 자리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번 사볼 자리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단부라고 한다면은 약
15% 정도의 수익이죠. 15%의 수익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박스권 탈피한다면은 엄청난 큰 방향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CJ 시푸드, 지금 CJ에 대한 기대감들과 CJ 앞으로 전망은 좋게 보는 금융사들 그리고 증권사들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CJ가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거나 어떠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CJ 시푸드도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에 충분한 저가의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고점까지 한번 기다려볼 수 있고 그 고점 돌파를 한다면은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수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지만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비스가 있네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저점 라인을 지켜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종목 모두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는 같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자리다. 모든 네 종목 모두 추가적으로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종목을 한번 이슈도 본다면은 터치스크린 일체형 인셀 방식이라는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상반기부터는 좀 공급을 개시하겠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 스마트카 수혜주로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테마주로는 VR 그리고 AR 스마트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VR 테마와 스마트카 테마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토비스가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박스권 하단부에 있다라는 점에서는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천천히 즐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제가 중장기 주식을 자꾸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한다면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운전하시는 거랑 제가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싱카가 굉장히 빨라요. 경주용 자동차들이 상당히 빠르고 굉장히 속도감도 느껴지고 브레이크 밟으면 빡빡 서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 경주에 나가라, 그 운전하라 한다면은 여러분들 분명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요, 경주용 자동차를 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급등주, 매도 타이밍이 1분 1초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일하다가 눈 깜빡하고 나면은 없고 회의하고 오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천천히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즐길 수 있을 때, 팔려고 마음먹었을 때 팔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 매수하셔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가져가 보셔라 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빠르게는 한 달 정도는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한 종목만을 한 가지의 종류만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오늘은 조금은 빠른 종목을 한번 선보이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빠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어떤 건지 확인하기 전에 제가 투자 고지를 조금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판단은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조금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팜스토리를 제약업 관련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팜스토리가 도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최근에 급등을 이루었고, 그리고 급등을 이루고 난 다음에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팜스토리라고 한다면요, 돈자가요, 돼지 돈자입니다. 자, 돼지 돈자인데, 돼지 양돈업이라고 하나요? 예, 양돈업을 하는 업체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삼겹살이 급등했을 때 수혜를 한번 받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삼겹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겹살 가격이 6,000원대에 거의 도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100g에 2,500원이죠. 굉장히 이제 사 먹기 힘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6,000원이 되면 이제 거의 볼 수가 없는 고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6,000원짜리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이요, 양돈업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해서 돼지고기 생산량을 많이 늘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팜스토리는 지금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사료를 만든과 동시에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컨설팅과 그리고 리모델링 그리고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 지원 분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의 앞으로 전망을 살펴본다면 이 회사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겹살이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답니다. 금겹살. 삼겹살이 금겹살로 불려가면서 가격대가 지금은 2,500원, 100g에 2,600원을 도달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6,000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물량이 수요가 공급이 적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업은 팜스토리는 양돈업을 지원하고 사료도 만들어내면서 양돈업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종목이다. 그리고 적자 사업부들을 강력하게 매각을 해서요. 이익을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는 이 회사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지바이오인데요. 팜스토리의 대주주가 이지바이오입니다. 61%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지바이오는 마찬가지로 마니커라는 종목의 주식도 23%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팜스토리가 10%도 추가적으로 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요, 이 종목은 이제 팜스토리는 마니커가 지금 삼계탕 수출을 한다고 해서 최근에 많이 떴었습니다. 그러한 것에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지바이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차트 똑같아 보일 수가 있지만요, 다른 차트입니다. 여기는 팜스토리 차트인데 W자 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W자 바닥을 만들면서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 팜스토리는 거의 같이 간다. 하지만 제가 팜스토리를 선택한 이유는 거래량은 최근에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 주봉상 많이 붙어 있고 이지바이오는 과거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가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팜스토리가 오히려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과 마니커 중국에 삼계탕 수출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니커가 중국에 삼계탕을 수출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극대화된다면 거기에 지분을 들고 있는 팜스토리와 이지바이오는 함께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도 팜스토리가 최근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최근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팜스토리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매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안 좋은 사업 분야는 다 빼버려서 매출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적자 기업들을 다 뺐기 때문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만 살려가겠다. 그래서 순이익이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한번 봤는데 이제 차트를 한번 조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본다면요. 차트가 최근 4월 달에 급등을 하면서 거의 한 24% 정도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야 될 가격대가요. 오늘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돌파는 앞으로 돌파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최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목으로 차트만 똑같은 모습을 가진 종목이 있습니다. 신성 솔라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급등 이후에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순간은 우상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통 차트들 보시면 이런 종목을 계단값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중간값이라고 부르지만 거의 상승의 기본적인 패턴이다. 그렇다면은 그 패턴, 이슈가 있는 종목이냐 없는 종목이냐 본다면 앞으로 축산업, 양돈업은 많이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삼겹살은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조금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도대체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며 그리고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격 지금부터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주시죠. 자, 매수가는 1,8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920원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1,510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800원 선이라면요, 최근 이제 들어왔을 때 고점 라인이었습니다. 6월 9일 고점 라인인 1,900원 선이 저는 매수 적정 가격이다. 그리고 오늘, 조금 분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지금 현재가의 매수를 조금 하셔가지고, 내일 조금 분할 매수적으로 들어가셔도 좋다. 하지만 1,800원 선에서 매수하는 것이 저는 조금 적정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현재가도 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꼬리 부분이었습니다. 제일 꼬리, 최근 꼬리의 제일 꼭대기죠.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거기를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1,920원을 제시했고요. 저는 이 종목 짧게 가져갈 생각이 없고요.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조금 더 가져갈 생각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인 1,510원을 여러분들께 조금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팜스토리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손절가를 터치해서 뺐던 종목들도 제가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계속 코멘트 넣어 드릴 테니까요. 조금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증시큐 여보세요라든지 뭐 종목 세이지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주식 챔피언 sctv.co.kr로 들어오시면 많은 부분들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종목 세일즈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